안녕하세요. 둔산 엔도내과 의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윤혜진 원장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췌장 내부에 랑관스텀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 내부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운반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육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작용해야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요. 즉 영양분을 저장하는데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인슐린의 작용은 지방 조직에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의 작용이 멈추게 되면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에 지방산들이 많아져서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인슐린으로 인해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 적절히 흡수, 대사되지 못하면 혈중에 포도당이 축적되어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즉 몸 안에 혈당 균형이 깨지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가 발병하게 됩니다. 인슐린 치료의 시작은 진단 당시 당화혈색소가 9% 이상, 즉 심각한 고혈당인 경우에 특히 권고됩니다. 특히 고혈당으로 인해 다뇨, 다음, 다식 등 화장실 자주 가고 많이 먹게 되고 음료수, 물을 많이 찾게 되는 갈증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케톤산증과 같은 카타볼릭이라고 하는데 이화작용의 임상작용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인슐린으로 처음 치료, 초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자가면역성 1형 당뇨 환자, 수술로 췌장을 제거한 후에 당뇨가 발병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간 기능이 안 좋거나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주요 수술을 한 환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 혈당을 조절할 때에도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또한 경구약제는 쓸 수 없고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경구약제를 썼는데 실패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2형 당뇨 환자에서 경구 병합요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목표 당화혈색소 즉 7.5% 이하로 조절이 안 되거나 혈당이 지속 올라서 고혈당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인슐린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형 당뇨 환자에서 처음에 생활 습관 개선하고 경구 약제를 쓰게 되는데, 이런 약제 하나 반응이 없을 때 2가지로 조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병합요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혈당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인슐린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경구 1제로 시작해서 목표 당화혈색소가 7% 미만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2제 병합요법을 하게 됩니다. 또한 2제 병합요법을 하고 있음에도 당화혈색소가 7% 미만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3제 병합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4제로 병합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고용량의 설퍼닐유리아 제제를 포함해서 3제 이상 병합요법을 시행함에도 공복혈당이 150 이상 계속 오르면서 조절 범위에 들지 않고 당화혈색소가 지속적으로 7% 이상 계속 상승하는 양상이라면 경구약제의 인슐린 병합요법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능을 더 감소시키게 됩니다. 2형 당뇨 환자라고 하더라도 경구약제로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않고 고혈당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혈당 상태는 2형 당뇨 환자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을 더 억제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분비능을 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당뇨 진단 당시에 9% 이상의 고혈당이 있는 환자에서 3개월 정도의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능의 감소를 최소 3.5년까지는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에서
당뇨 진단 당시에 9% 넘는 이제 혈당이 높은 2형 당뇨 2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치료로 이제 인슐린을 사용하고 이후 33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 정도에 따라 초기에 인슐린을 쓰다가 일부 환자는 인슐린을 중단하고 경구 약제만으로 변경을 하여 치료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63%의 환자가 인슐린을 중단하고 경구 약만으로 변경을 했고 37%의 환자는 인슐린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하였습니다. 즉 초치료로 인슐린 치료를 해도 10명 중에 6명에서 7분 정도는 금방 끊고 경구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로 진단되어 초치료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한 경우 높은 비율로 이제 경구 약제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도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쓰는 이제 인슐린과 주사제입니다. 요즘 이제 주사제라고 하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리고 이제 베이잘 인슐린, 그리고 척효성 인슐린,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거, 이제 예전부터 쓰던 인슐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연습펜인데요. 모든 펜은 사용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른 거지 주사를 놓는 방법은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픈한 사용을 시작한 인슐린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이제 너무 더운 곳에 두신다던가 아니면 전기장판 아니면 뜨거운 여름에 방에 두신다던가 이런 경우는 변성될 수 있어서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보관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15에서 20도 정도 상온에서 뜯은 인슐린 6주까지는 상온 보관하면서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은 처음 이제 주사 맞는 방법은요. 요것은 배 모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배에 놓기 어려워서 배 모형 쓸 거고요. 요거는 인슐린 주사기인데 뚜껑을 열면 이렇게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들이 써 있는데 인슐린 요 주사 안에 300단위 인슐린이 들어있습니다. 저 인슐린 맞을 때 하루에 10단위 맞으세요? 하루에 20단위 맞으세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용량을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들이 정해주시는데 요 주사기 펜 하나에는 300단위 인슐린이 들어있고 10단위씩 맞으시면 공기 빼고 이런 거 감안하면 하루에 한 14단위 정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3주 조금 넘게 맞으시는 거고요. 하루에 30단위 맞으시면 하나 펜 가지면 일주일 정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 맞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뚜껑을 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 주사 바늘을 끼워서 쓰고 버리고 또 끼워서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주사가 다 소진될 때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사 바늘이 매번 바뀌는 이 부분을 소독하셔야 됩니다. 한번 소독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맞는 바늘입니다. 이 바늘을 여기에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열고 끼우시는데 여기 보시면 바늘이 있고 뚜껑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뚜껑 닫을 때 돌려서 닫으시잖아요. 여기다 끼고 돌려서 닫으시면 됩니다. 이때 꽉 닫으셔야지 뚜껑 어설프게 닫으면 물이 흐르듯이 이게 잘 안 닫히면 주사 나올 때 몸속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다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뚜껑을 이제 꽉 끼우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뚜껑을 열으셔야 되는데 겉뚜껑을 하나 열고요. 안에 뚜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열어야 바늘이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교육해드려도 처음에 당황하셔서 겉뚜껑만 열고 재서 맞고 주사가 안 들어가는데 자꾸 흐른다 하시는데 뚜껑이 2개고요. 하나를 빼고 반드시 하나를 더 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바늘 나오니까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바늘이 나오고 이게 맞을 준비가 이제 되신 겁니다. 저희가 아까 용량을 정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의사 선생님들 주로 하시는 거는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어느 용량부터 시작해서 조절할지를 이제 결정해드리는 게 제일 주요 임무인데 인슐린 용량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금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슐린은 2단위씩 0, 2, 4, 6 이런 식으로 눈금을 위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용량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잰 용량으로 이제 놓게 되면 여기 300단위 중에서 20단위 됐으면 20단위가 의안으로 들어가고 30단위 됐으면 30단위가 의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이쪽에서 재시는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안에 공기가 조금 차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 산 주사기, 처음 뜯은 주사기 같은 경우는 한 4단위에서 6단위 정도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10단위 맞으세요 그랬는데 공기 안 빼시면 이 안에 이제 난 10단위 맞았지만 6단위는 공기고 4단위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단위 정도만 재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바로 물이 맺히는데 이건 쓰던 주사기라 그렇고요. 물이 맺히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새 거 뜯으셔서 해보시면 처음에 물이 안 맺히고 바람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우니까 6단위, 10단위 이렇게 쭉 하지 마시고 2단위만 재가지고 살짝 공기 빼주시면 되고 여기 주사에 물이 맺히는 게 확인되면 이제 주사 맞을 준비가 끝나신 거고요. 저는 12단위를 재겠습니다. 그래서 12단위를 여기 숫자에 따라서 재시면 되고요. 당뇨 눈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소리도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12까지 재셔도 됩니다. 12단위를 재고 주사는 전 이렇게 잡으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4개 손가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배에다 대고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배를 소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사 맞을 자리를 소독해야 되는데 이게 제 배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제 살을 약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이 상태로 찌릅니다. 찌른 상태에서 위에 하얀 곳을 눌러주시면 주사가 들어가고요. 딱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 나서 빼시면 되시고 그럼 바늘이 다시 0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공기가 조금 빠져나갔고 12단위가 주사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사는 이렇게 맞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뚜껑을 2개 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잘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이후에 빼서 버리시고 안 버리시고 같은 주사기 계속 쓰시는 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회용입니다. 항상 맞을 때마다 소독하고 새로 껴서 쓰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 함은 일단은 혈당이 높고 경구약제의 반응이 이제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9% 이상의 고혈당 상태로 당뇨가 진단된 증상을 동반한 환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환자, 그리고 경구약제로 반응이 없어서 또는 이제 자꾸 혈당이 올라서 치료 실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인슐린을 적극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경구약제 실패로 주사제를 고려할 때는 인슐린과 더불어서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인슐린은 아닙니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또는 이제 GLP-1은 장의 L세포에서 분비돼서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여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는 휴먼 GLP-1의 반감기를 증가시켜서 이제 일부 알부민 등을 부착해서 구조적 변화를 준 그런 주사제입니다. 2형 당뇨 환자에서 경구약제 병합요법으로 혈당이 조절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간식 조절이 안 되면서 특히 이제 식후혈당이 높은 분에서는 인슐린보다도 먼저 이제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 주사제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한국 당뇨병 치료 지침을 살펴보면 당뇨가 진단된 환자에서 경구 당뇨병 약제를 선택할 때 환자가 가진 위험인자, 즉 이제 기저 질환을 살펴보고 약을 고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경우 또는 이런 질환이 발병할 만한 이제 고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라는 주사제를 우선적으로 당뇨 치료 약제로 사용을 하라고 권고안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차 병용요법으로 이제 바로 또 보험은 안 됩니다. 메폴민 가장 1차적으로 쓰는 약제인데 요거 쓰다가 요거 바로 병용하는 경우 보험은 안 되는데 치료 가이드라인, 당뇨병 학회 가이드라인 자체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 1차 약제로 메폴민을 쓰는 상태에서 당화혈색소가 7.5% 미만으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분은 2차 약제 병합 또는 이제 메폴민 쓰기 어려운 환자 1차 약제로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를 제일 먼저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큰 학회에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쓰라고 하는 당뇨병 약제입니다. 경구약제 병합요법 실패로 기저 인슐린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도 인슐린 추가 전에 GLP-1 리스트 아고니스트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인슐린이 아니고 GLP-1의 구조적인 변화를 주어 만든 주사제제입니다.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어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제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가 다른 작용이 또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식욕을 많이 줄여줘서 이제 간식 조절 안 되시면 혈당이 많이 오르시는데 그런 간식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혈당이 확 잡히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 식사 조절이 되시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kg 정도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사용 시에 이제 대부분 체중 증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싹센다 트루리시티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이고 당뇨 치료에 사용하는 이제 트루리시티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매일 투약을 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있는 고혈당은 인슐린 초치료가 우선됩니다. 하지만 이제 식이 조절이 안 되시거나 경구약제에 잘 반응을 안 하는데 간식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면서 이 약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먼저 쓰는 약제이고 솔직히 다 실패하고 쓰는 약제가 아니고 우선 사용해야 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주사제 마지막 쓰는 거 아닙니다. 주사제 제일 먼저 쓸 수도 있고요. 이 약제를 쓰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이라면 물론 경구약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욕 조절이 안 되시는 분, 주사를 끊었는데 막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신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쓰면서 고용량의 설포닐 유리아제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서 약도 굉장히 높은 단계로 드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주사를 끊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사를 끊는다고 하면 인슐린 치료라든가 다른 대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